헌정 손소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가지고 오신 사건 어떻게 보면 어제 인터뷰의 연속 같아요. 그렇습니다. 탈영 사건인데요. 예. 그들은 왜 탈영했는가? 어제 뉴스쇼에서 현역 해병대원 A씨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휴가 중에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면서 무단 출국을 한 그 탈영병 이야기였는데 뭐 보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탈영의 정의부터 좀 알아보죠.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을 보면요. 네. 군인이 자기가 속한 병영에서 무단으로 빠져나와 도망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법률 용어는 따로 있어요. 군무 이탈입니다. 아, 탈영이라는 건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네, 일단 그 군형법 6장이 군무 이탈의 죄이고요. 네. 30조에 군무 이탈 죄가 있습니다. 군무를 근무가 아니라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처벌하는 건데요. 네. 이어지는 31조에 특수 군무 이탈이 있고요. 33조에는 적진으로의 도주죄도 있어요. 그럼 해병대 A씨도 군형법상의 군무 이탈죄를 저지른 거네요? 그렇죠. 3월 21일까지 휴가였는데요. 마지막 날 복귀하지 않고 출국한 거잖아요. 네. 특히 현역 군인이 해외 나가려면은 이제 국방부 훈령에 의해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사적 국외 여행에 관한 훈령인데요. 네. 근데 A씨는 그러한 허가도 없이 출국을 한 거죠. 그렇죠. 처벌 대상인 건 뭐. 일단은 처벌 대상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법정형은 상황마다 달라요. 적전, 그러니까 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군무 이탈하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네. 전시 사변 또는 계엄 지역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A씨는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이 처벌이라고 하는 거는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사정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신병을 확보해서 재판을 거쳐야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도망 다니면 안 잡히면 처벌도 뭐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해외로 나가면서 행선지를 만약에 밝히지 않았다면 추적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요. 이러한 탈영병 검거율은 매우 높아요. 통계를 하나 보죠. 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1년 8월까지 군무 이탈자, 그러니까 탈영병이 총 521명인데요. 네. 조사 기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네, 다행인데 그러네요. 뭐 병사도 있고 간부도 있습니다. 검거율을 보죠. 검거율 거의 100%입니다. 521명 중에 1명 뺀 520명 체포했습니다. 게다가 그중에 90% 이상은 일주일 만에 체포되고요. 또 8.5%는 3개월 안에 체포돼요. 대부분 3개월 안에 잡는다는 거죠. 그 왜 저 OTT 드라마 DP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DP가 군무 이탈을 체포하는 조의 이름인데 그렇게 드라마처럼 치밀하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검거율이 높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역시 통계가 있는데요. 작년 9월 기준으로 5년 이상 장기 탈영병이 9명이나 됩니다. 심지어 2003년에 탈영해서 18년째 도망 다니는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18년째? 네, 현재 도망 중. 그게 신기록입니까, 우리나라? 신기록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식 기록 집계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쭉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군무 이탈 상태로 있다가 체포된 사람. 그럼 아니 34년 그러면 20대에 입대했다 치면은 체포됐을 때 50대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중앙일보 95년 3월 31일자 내용인데요. 전북 정읍이 고향인 김모 씨였습니다. 22살이던 62년도에 입대했어요. 춘천에 있는 모 통신사단에서 통신가설병으로 근무했는데 통신가설병인데도 이 고압 전류 흐르는 전봇대에 올라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외박 후에 복귀가 늦어가지고 고참들에게 또 맞을까 봐 또 겁이 났습니다. 탈영을 했는데요. 그 후에 33년이 지난 95년에 55세의 나이로 체포됐어요. 아니 저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봇대에 올라가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통신 가설병이라는 이런 저 임무를 맡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우선은 그 생각이 들고. 그러면 군대에서 이걸 줬는데 이걸 내가 죽어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같으면 얘기해서 바꿀 수 있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냥 탈영 외에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사실 많이 좋아진 지금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만큼 군대라는 조직이 일반 사회와는 좀 다른 측면들이 존재하는데요. 잡힐까 봐 고향도 못 가고요. 뭐 서울 등지에서 숨어 살면서 야간 없어 기타 연주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딸도 2명이나 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또 가능했나 싶고 또 어떻게 하다 잡혔나 싶고 그러네요. 이게 33년 지났으니까 예. 이제 공소시효 다 이제 완성됐겠지라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이걸 털어놓은 겁니다. 친구들한테. 예. 근데 이게 알려져가지고 집 앞에서 잡힌 거죠. 세상에. 그러면 33년이면 공소시효 끝난 거 아니에요? 가장 무거운 살인죄도 뭐 지금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예전에 네. 15년이었잖아요. 군사법원법에 따르면요 일반 군무이살죄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이에요. 따라서 10년 지날 동안 안 잡히면은 처벌 면하는 겁니다. 근데 33년 동안 이 사람은 피해 네. 다니다 잡혔는데 어떻게 처벌이 됐습니까? 왜 체포가 된 겁니까? 이게 군무이탈죄 말고요 다른 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군형법 47조에 있는 명령 위반죄입니다. 이건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이고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명령 불복종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많이. 아니 네. 탈영 중인데 무슨 명령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군이 탈영병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요 정기적으로 육해공 각군 그 참모총장이 네. 군무이탈자 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요 복귀하지 않으면 이 명령 위반죄를 계속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거는 군무이탈죄와 별개의 범죄인 거죠. 그럼 그 명령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따로 없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 명령을 정기적으로 내려요. 계속. 네. 공소시효 끝날 때쯤이면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네, 지금 화면에 그 육군이 여러 기관에 보내는 협조 공문이 있고요. 저 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게 복귀 명령인데요. 명령 위반죄 공소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예. 길진 않죠. 그래서 5년마다 반복해서 저런 복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33년이 아니라 뭐 50년을 네. 숨어 지냈어도 네. 이 사람은 잡히면 처벌받는 네. 거네요. 저 복귀 대상 보시죠. 63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군무 이탈 중인 자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지금 공고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복귀 대상 1963년 이후 현재까지 군무 이탈자. 네. 다 걸려요. 이게 다. 피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예전에는 이 공소시효 기간이 3년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3년마다 이걸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새로운 명령 위반자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현행법상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영병은 공소시효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뭐 그런 표현도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죠. 33년 숨어 지낸 이 사람처럼 좀 이런 또 탈영의 어떤 역대급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87년에 탈영해서요. 네. 19년 동안 숨어 살다가 2006년에 자수한 이모 씨 사건이 있습니다. 상병까지 복무하다가 여자친구 문제로 탈영했는데요.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결혼도 못하고 뭐 직장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예.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일만 하고 살다가 네. 2006년에 그때 일하던 핸드백 공장 사장의 권유로 자수했습니다. 이때도 처벌 받았습니까? 자수를 참작해서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3년 숨어 지낸 김 씨는요. 네. 나이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아예 재판으로도 보내지 않고 기소유예를 풀어줬어요. 아이고 네. 그렇게 될 걸 알았으면은 그러면은 좀 더 일찍 자수하고 자수하고 또 편하게 살 걸 그랬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이 19년 숨어 산 이 씨는요. 19년 전에 근무했던 그 부대 원래 계급인 상병으로 복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복귀를 해서 그럼 남은 군 생활을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40에 가까웠기 때문에 어린 병사랑 따로 지내도록 이게 특별 조치해줬고요. 한 달 복무한 후에 이제 조기 전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21살이던 94년에 탈영해서 16년 넘게 도망다니다가 2010년에 자수한 또 다른 이모 씨가 있거든요. 네네. 37살에 일병으로 복무했는데 일병으로 이제 복무하게 됐어요. 돌아와서. 근데 특급 전사로 선발됐습니다. 그러니까 탈영을 했다가 37살에 복귀했는데 특급 전사가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윗몸을 익히기, 팔기표펴기, 1.5km 구보, 게다가 소총 사격까지 다 잘해야 되는데 기준이 꽤 높거든요. 37살에 이걸 다 해낸 거죠. 그럼 이분은 굉장히 뭔가 적응이 안 돼서 탈영했거나 그건 아니었나 봐요. 네, 그런데도 이런 그 사람도 20살에는 탈영을 했던 거죠. 야, 참 웃프다고 해야 될지 좀 뭐 씁쓸한 웃음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우픈 웃음을 웃을 수 있지만 탈영 이후에 심각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덜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무장 탈영 위험하잖아요. 86년에 추풍령 휴게소 인질극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해병대 서모중사와 박모하사가 무장 탈영해서 버스를 탈취했고 이제 서울로 가던 중에 추풍령 휴게소에서 승객 23명 잡고 인질극 벌였는데요. 그렇죠. 당시 M16 소총 한정, 실탄 무려 330발,
수류탄 3발까지 가진 상태였죠. 굉장히 그렇죠. 심각했습니다. 심각했죠. 박하사가 자수했지만 서중사는 이제 가출한 아내 찾아달라면서 인질극을 이어갔고요. 예. 결국은 이제 사살당했습니다. 이 무장 타령은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타령하는 건 시민들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최초 질문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최초 질문이 뭐예요? 그들은 왜 타령하는가? 예, 그들은 왜? 네, 그들은 왜 타령하는 거잖아요. 혹시 떠오르는 타령 사유 있습니까? 뭐 영화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여자친구가 그만 만나자 해서 타령하는 경우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애인의 변심 이런 것들, 뭐 이성 문제. 그렇죠. 자, 이것도 역시 국방부 자료를 볼 텐데요. 절반 넘는 50.7%가 복무 부적응입니다. 뭐 이어서 이제 경제 문제, 처벌 우려, 신변 비관, 이성 문제, 가정 환경 등등이 이어지는데 이성 문제는 5.4%에 불과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 동시에 여러 개의 사유가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제 인터뷰한 그 해병대 그 타령병 A씨 직접 밝힌 타령 사유 한번 잠깐 들어보아야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마음의 편지를 썼었고 간부들이 그걸 덮더라고요. 너무 이제 힘들고 이제 그러니까 선임이 나를 좀 힘들게 한다. 근데 이제 다른 선임들이 와가지고 좀 욕도 먹고 쌍욕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기수열에 시킨 선임이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다. 너는 내 맞선임을 신고한 새끼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온갖 욕을 먹었고 제가 숨 쉬는 자체가 그냥 욕을 먹을 이유였고요. 숨만 쉬어도 욕이에요? 제가 뭘 하든 계속 뭐라 해요. 그래서 와 이건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직접 병영 부조리를 호소했잖아요. 네. 물론 사실관계 다 따져봐야 됩니다만 A씨 주장에 따르더라도 타령 사유는 복합적이에요. 선임 때문에 힘들다는 건 복무 부적응 또는 신변비관이고요. 기수열에 당했다. 숨만 쉬어도 욕먹었다. 사적 제재죠. 그래서 복무 부적응이라고 단순화하는 게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찾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복무 부적응이라고 해버리면 개인의 적응 실패로 몰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렇죠. 중요한 지적이네요. 중요한 지적. 오늘 그 해병대 A씨 사례에서 출발해서 타령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짚어봤는데 마지막 손탐정의 한마디는 내 자신을 몽땅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19년 만에 자수한 이 씨가 한 말인데요. 법망을 피해서 살았지만 이 타령병으로 지낸 19년 동안 한순간도 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타령은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 이후 끝없는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로 간 타령병 A씨 일단 무사기한 늘립니다.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